은 가격이 1년 만에 147% 폭등했습니다. 광산 회사들 대박 났겠죠? 아닙니다. 은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광산 회사들은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은의 71%가 은 광산이 아니라 구리, 아연, 금 광산에서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은만 따로 캐고 싶어도 캘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지금 AI 반도체 공장, 태양광 패널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는 은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공급은 늘릴 수 없는데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은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하이테크 기업들이 은을 싹쓸이하고 있는지. 둘째, 은 시장에 숨겨진 금융 시스템의 시한폭탄은 무엇인지. 셋째, 이 상황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회와 위험을 의미하는지. 경제학 전망대에서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은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은의 가격은 온스당 2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31일에는 72달러를 넘겼습니다. 1년 수익률 147%입니다. 같은 기간 금은 약 60% 올랐으니까 은이 금의 2배 이상 뛴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29일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121달러를 찍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70% 가까이 더 오른 거죠.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요. 1980년 헌트 형제가 은 시장을 코너링했을 때 기록이 온스당 50달러였습니다. 45년 만에 그 기록이 깨진 겁니다. 2배 이상 차이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급등 뒤에는 소름 끼치는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은 시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적자입니다. 매년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는 뜻이죠. 5년간 누적된 적자가 약 8억 온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전 세계가 1년 동안 채굴하는 은이 약 8억 온스입니다. 즉 1년치 생산량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만 봐도 전 세계 은 수요는 약 11억 2천만 온스였는데 공급은 10억 2천만 온스에 그쳤습니다. 1억 온스가 부족했습니다. 그럼 이 부족분은 어디서 메웠을까요? 바로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입니다. 문제는 그 재고가 이제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은 가격 폭등은 투기 세력의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은이 없어서 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걸까요? 여기서 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부산물 채굴 구조의 함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은 생산의 71%는 은광산이 아닌 곳에서 나옵니다. 구리광산, 아연광산, 금광산, 납광산에서 다른 금속을 캐다가 딸려 나오는 게 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광산 회사들이 마음대로 은의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치킨집에서 닭다리가 엄청 잘 팔린다고 해서 닭다리만 따로 생산할 수 있을까요? 다리만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닭 한 마리에서 닭다리는 2개만 나오니까요. 닭다리를 더 얻으려면 닭 전체를 더 많이 키워야 하는 거죠.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을 더 얻으려면 구리나 아연을 더 많이 캐야 하는데 구리나 아연 가격이 안 오르면 광산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데는 최소 10년, 길게는 18년이 걸립니다. 탐사하고 환경영향 평가받고 인허가 받고 시설 짓고. 오늘 은의 가격이 폭등했다고 내일 당장 광산을 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은의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수요가 아무리 폭발해도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AI 혁명이 불러온 은의 수요 폭발입니다. AI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챗GPT, 엔비디아 GPU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엄청난 열을 낸다는 겁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전력을 몇 배나 더 먹습니다. 전력을 많이 쓰면 열이 많이 납니다. 이 열을 제대로 못 식히면 칩이 타버립니다. 수십억 원짜리 AI 가속기가 한순간에 고철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은이 등장합니다. 은은 모든 금속 중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구리보다 7% 더 좋습니다. 또한 전기 전도율도 가장 높습니다. 구리보다 5.8% 더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은 열을 가장 빨리 빼주고 전기를 가장 잘 흘려보내는 금속입니다. AI 칩처럼 엄청난 열과 전기가 오가는 환경에서 은은 대체 불가능한 소재인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에는 이전 세대보다 15에서 20%더 많은 은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양산되는 HBM4 규격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이전보다 2배 빨라지는데요. 이 속도를 구현하려면 수천 개의 미세한 연결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은 기반 전도성 소재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AI 산업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원인은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입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 만드는데 은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기존 PERC 방식 태양광 셀은 와트당 약 10mg의 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류가 되고 있는 탑콘 방식은 30% 더 많은 13mg을 씁니다. 가장 효율이 높은 HJT 방식은요, 무려 22mg입니다. PERC보다 120%더 많이 쓰는 겁니다. 태양광 효율을 높이려면 은을 더 많이 써야 한다. 이게 현재 기술의 한계입니다. 전기차도 예외는 없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은이 대당 15에서 25g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차는요, 25에서 50g입니다. 거의 2배죠. 왜 그럴까요? 전기차는 400V에서 800V의 고전압 시스템을 씁니다. 이 고전압에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화재를 방지하려면 접촉 저항이 가장 낮은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은입니다. 정리해보면 AI, 태양광, 전기차, 21세기를 이끌어갈 세 가지 산업이 모두 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은 공급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은 가격 폭등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인 종이은 시장의 신뢰 붕괴입니다. 여러분, 종이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은 선물 시장에서는 실제로 은을 주고받지 않고 계약서만 거래합니다. 나중에 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죠. 이걸 종이은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종이은의 규모가 실제 은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356배입니다. 창고에 있는 실물은 1온스당 종이 계약이 356온스나 있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시장 주차장에 차가 딱 한 대 있는데 그 차를 받을 수 있다는 주차권을 356명한테 팔아놓은 상황입니다. 356명이 동시에 차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2026년 1월 이 난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에서 단 7일 만에 3,345만 온스의 실물은이 창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전체 등록 재고의 26%가 일주일 만에 증발한 겁니다. 투자자들과 산업체들이 더 이상 종이은을 믿지 않고 진짜 은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은 리스 금리입니다. 은 리스 금리는 중앙은행이나 큰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은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율입니다. 평소에는 연 0.3에서 0.5%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은이 넉넉하니까요. 그런데 2026년 1월 이리스 금리가 연 8%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떤 시점에는 19%, 심지어 35%까지 튀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에 빌려줄 은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기업들이 살인적인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은을 빌리고 있는 겁니다. 종이은 시스템의 허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중국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중국의 수출 통제와 자원의 무기화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은 수출의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허가한 44개 기업만 은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중국도 AI 인프라와 태양광 산업을 키우려면 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국 물량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전 세계 은 정년의 60에서 70%가 중국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광산에서 캔 원석을 순수한 은으로 바꾸는 작업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은 수출을 조이면 전 세계 하이테크 기업들이 은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무기화입니다. 결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이와 런던의 은 가격 차이가 온스당 10달러에서 17달러까지 벌어졌습니다. 같은 은인데 중국에서 사려면 20% 가까이 더 비싼 겁니다. 미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5년 11월 미국 지질조사국은 은을 공식적으로 핵심 광물로 지정했습니다. 국방과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전략 자원으로 인정한 거죠.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은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9년에서 1980년 헌트 형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석유 재벌 헌트 형제가 전 세계 은의 상당량을 사들여 가격을 온스당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돈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죠. 결국 정부가 개입해서 거래 규칙을 바꾸고 헌트 형제는 파산했습니다. 당연히 은 가격도 폭락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헌트 형제 때는 투기 세력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사재기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엔비디아, 테슬라, 한화큐셀 같은 실제 제조 기업들이 은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요. 투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한 헌트 형제 때는 정부가 규칙을 바꾸니 가격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정부가 규칙을 바꿔도 AI 태양광, 전기차의 성장은 멈추지 못합니다. 구조적인 수요 증가는 정책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2011년 은의 가격이 온스당 $49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은의 시대가 왔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산업용 은의 수요가 전체의 약 50%였습니다. 나머지는 장신구나 투자 수요였죠. 하지만 2025년에는 산업용 수요가 60%를 넘어섰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먼저 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 대비 은의 가격 비율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금 1온스로 은을 몇 온스 살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역사적 평균은 약 60대 1입니다. 80대 1을 넘으면 은이 저평가된 것으로, 40대 1 이하면 은이 고평가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월 고점에서 이 비율이 약 42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 신호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코맥스 등록 재고 추이를 지켜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재고가 계속 줄어들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됩니다. 반대로 재고가 늘어나면 숨고르기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을리스의 금리 동향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스 금리가 1% 이하면 시장이 안정적인 겁니다. 5%를 넘으면 실물 부족 신호이며 10%를 넘으면 시장에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실물과 종이의 괴리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은 ETF나 선물에 투자하실 때는 해당 상품이 실제로 실물은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이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실물 프리미엄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은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2026년 1월 29일 121달러를 찍은 은 가격은 그 다음날 31% 폭락해서 $7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역사상 가장 큰 1일 하락 중 하나였습니다. 은 투자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은 더 이상 금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AI 태양광, 전기차라는 21세기 핵심 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공급은 부산물 구조의 한계로 늘릴 수 없고 수요는 기술 발전과 함께 폭발하고 있습니다. 5년 연속 적자로 재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수출 통제로 공급망은 더욱 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이은 시스템의 356대 1이라는 허구적 구조까지. 은 시장은 구조적인 대변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조정도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은을 확보한 자가 하이테크 산업의 미래를 쥔다는 것. 이건 이제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은 시장의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관점이 있으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